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국어 강사하고 있는 장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회탐구 지금 설명회 들으러 잠깐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이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실 선생님은 대성 마이맥에서 온라인 강의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강남 대성학원으로 출강을 나가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사회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저희 이형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참 힘드시죠? 이렇게 길게 기다리셨는데요. 제가 뭐 사회문화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제 사회탐구를 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사회문화는 이런 과목이다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성마이맥하고 지금 강남대성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까지 강남대성 야간반 수업을 좀 하고 이렇게 좀 왔는데, 사회탐구는 일단 첫 번째는 어머니들이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좀 꾸준히 시키자. 그러니까 방학 때 하고 여름 방학에 한번 했다가 추석에 한번 이렇게 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일단 겨울 방학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어머니들이 어떻게든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줄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2외국어가 이제 대체가 안 돼요. 내년부터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사회탐구가 한번 수시에 반영이 되는 순간, 최저 등급 반영하는 순간 점수가 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는 비슷한데 1등급 컷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를 빼고는 제2외국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사회탐구는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꾸준히 분명히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게 어머니들한테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제가 첫 번째 페이지는, 저거는 메가스터디에서 좀 조사한 자료인데요. 고3 학생들이 이제 끝나고 났을 때 가장 못한 이유들을 한번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최저 등급을 못 맞췄습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시작할 때는 당연히 몇 개만 더 맞으면 등급 당연히 맞추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 보게 되면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그냥 한두 문제 차이 때문에 등급 하나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사회탐구가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탐구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도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대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 2개 평균 내는 대학이 있고요. 2개 중에 하나만 보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럼 1, 2를 받으면 되게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 1.5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2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회탐구는 만점 아니면 1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을 조금 세우면서 갈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회탐구 선택 포인트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복 가능한 과목이 좋아요. 자, 이 말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내신으로 했던 과목 또는 할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내신 위주겠지만은 그래도 그 용어라든가 표현은 한 번쯤 들어봤거든요. 자, 이런 과목들을 이제 정말 수능답게 공부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고, 또 3학년 때 내신을 하면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방학 때 제대로 배우게 되면 내신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학교에서 하는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인원수가 많은 과목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지만 불리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무조건 사회문화 생존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역사를 되게 좋아한다, 또는 1학년 때 통합사회 과목 중에서 지리 파트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선택 과목 수가 많은 게 불리하진 않아요. 이게 어차피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4%에 해당하는 수가 더 많으면 많아서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특히 2등급까지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인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두 번째는 인원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적인 부담이 좀 적은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사문 제일 적고 생륜 적다 이거 아니고 학생들 성향을 좀 보셔야 돼요. 역사가 아무리 적어도 역사를 선택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역사 공부에 흥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편하게 하게 되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는 역사가 공부 양이 제일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경제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라고 하면 경제가 아무리 6,000명만 친다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에서는 가장 유리한 게 경제거든요. 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표점이 중요하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를 선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머니들이 자녀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결정을 겨울방학에 내리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바꾸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쟤는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더 쉽게 나와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수능인데 교육청 모의고사 한두 번 때문에 학생들이 또 흔들리게 되는데 방학 때 충분하게 의논을 좀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쪽에는 좀 참고로 제가 일단 2020학년도 이제 수능 지원 현황을 좀 이렇게 좀 사탐 선택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생윤과 사회문화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경제는 인원수가 가장 좀 적고요. 지금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한국지리가 제일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지리가. 그리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국지리하고 거의 한국지리 반밖에 안 됐었는데 생각보다 세계지리에 대한 선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올해도 나쁜 건 아닌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양은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도 한지, 세지를 같이 선택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분명히 좀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보시게 되면 인원수가 거의 비슷한데요.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정말 두 개를 선택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역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동아시아를 선택합니다. 동아시아사가 별로 관심 없지만 베트남 역사라든가 등등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역사를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보통 동아시아사,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은 학교에서 하는 거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찾으시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 경제는 분명히 인원수가 적어야 하지만 경제를 내가 잘한다 또는 자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표점이 제일 좋은 과목이거든요, 경제가. 자, 그래서 인원수를 보시고 어머니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페이지인데요. 제가 겨울 방학 때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필요한 것만 끝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요, 사회탐구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6월 모평 치기 전까지 완벽하게 끝내겠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끝나요. 지금 강남 대상에서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사회탐구 되게 열심히 들어요. 작년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듣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내가 끝내겠다고 마음먹는 게 아니고 수능 때까지 꾸준히 가는 게 필요한 건데 방학 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수능 특강은 일단 개념 교재가 끝난 상태고 그리고 그걸 복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수특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거지. 방학 동안에 개념 교재, 기출, 수특 다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항상 앞부분만 잘해요. 앞부분만. 뒷부분 가면 갈수록 처음 보는 내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첫 번째는 개념 강의는 반드시 완강을 하세요. 이것만 완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현강이 되든지 인강이 되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자, 현강의 장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와서 치열하게 물어보는 거, 치열하게 사고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장점이고,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제 와이프하고 텐트 가지고 캠핑 가보자라고 해서 한번 영상 보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강의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개념 강의는 현강을 오면서 힘들어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모르는 거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그 친구에게 남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강을 좀 추천을 하지만 인강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딱 계획 잡으시고 끝날 때 같이 완강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좋아요. 개념 강의만 끝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를 바탕으로 이제 수특, 기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려다 보면 이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두 과목을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과목을. 자, 그래서 1번, 2번이고 세 번째는 자, 인강보다는 현장 강의는 저는 분명히 개념 강의할 때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개념 강의할 때는. 자, 그리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됐기 때문에 1등급 컷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사회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회문화는 양적으로 분명히 좀 적은 과목은 맞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끝까지 힘들어하는 게 자료 분석인데요. 자료 분석은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닌데 학생들이 쓸데없이 어렵게 문제를 푸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보면 어머니 그 문과 수학 30번이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숫자 놓고 온 짓 다 하거든요. 변수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회문화 자율분석도 풀 때 보면 원리들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 놓고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풀어는 집니다. 근데 문제는 수능 시험장에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고, 자료분석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원리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과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뒤에 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냥 이 과목은 내가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사회문화는 그래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덤벼들게 되면 뒤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마음가짐은 그래 만점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6페이지는요. 저는 대성 마이맥보다 더 좋아하는 게 솔직히 강남 대성을 더 좋아해요. 대성 마이맥 인강도 좀 찍고 있지만은 그 강남 대성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수업하고 왔던 6월 야간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재수학원이에요. 그 반 자체가. 여기서 보통 수석이 나오고 하는 애들인데요. 수업을 어느 학원보다 열심히 들어요. 정말로 열심히 듣습니다. 작년에 사회문화 1등급 비율이 70%예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요. 자습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푸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수업을 하는 걸,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들으면서 이제 자기들은 10개 중에 9개는 알겠지만 하나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저는 강의는 좀 강의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간중간에 썰을 풀게 되면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썰만 기억을 해요. 이것만 기억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내 와이프가 키가 175인데 내가 결혼식 할 때 되게 좀 이런 되게 우스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저희 와이프 키는 안 까먹어요. 근데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힘들지만은 저는 강의 시간에 쓸데없이 썰 풀고 또 쉽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자, 어렵다가 아니고 저는 좀 정확하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고3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국어 수학에서 고생을 했거든요. 사회탐구는 힐링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그들 생각에만 맞게끔만 이야기해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수능에서 그게 안 돼요. 올해 9평에서 그래서 다 망했거든요. 애들이 9평에서 조금만 틀어서 내니까 애들이 다 틀린다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숙제는 풀 수 있는 양을 좀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교하고 제가 일주일마다 어떤 문제 틀리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문제들, 변형된 문제를 제공해서 어떻게든지 좀 끌고 가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제일 많이 듣는 학교가 대원외고예요. 그냥 제가 그쪽이 좀 맞나 봐요. 예전에 예체능 수업을 해봤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좀 하려고만 하게 되면 성적을 올리는 거는 그쪽 저하고 같이 힘을 잘 모으면 되는 건데, 사회탐구 시간이 힐링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수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더 필요한 거는 일단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철저하게 수업 위주로, 이해 위주로 이렇게 좀 가려고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연간 강의 일정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개념이니까요. 개념은 제가 어떻게든지 사회문화답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 분석도 있고 파이널도 있지만은 이 모든 강의는 대성 마이맥에도 강의가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석생보다는 보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듣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대성 마이맥 강의는 다 열어줘요. 일단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하고 한번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니면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는 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지, 절대 그냥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런 거겠지 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수능에서는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교육청 모의고사 가지고는 절대 학생들을 잡지 마세요. 특히 사회탐구는 너무 수능하고 괴리감이 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6월 평가원에서 학생이 난 엄마 좀 알 것 같아. 9평에서 엄마 난 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그러면 수능에서 괜찮아져요.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 한번 잘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사회문화 다 잘하구나
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거나 또는 교육청 모의고사에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 길게 보시고 6평 전까지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9평 전까지 이제는 개념 자료 분석 완벽해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긴 텀을 가지고 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방학 때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면은 사회문화만큼은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탄 선생님 한 분 더 계셔가지고요. 다른 선생님 마저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대치 강한교육 사회과 팀장님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목동 사과나무 S1 사회탐구 출강하고 계시는 차현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한교육에서 재수종합반 학원에서 사회과 팀장 맡고 있고요. 이제 올해 목동 사과나무 학원이랑 이제 S1 사회탐구 출강하고 있습니다. 입스 모의고사 출제하고 편집하고 있는 강사 차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네. 이게 이제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뭐 소개를 바로 넣어놔도 되거든요. 네. 일단 저는 지금 강한교육에서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 이렇게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는 제가 36입니다. 이제 올해 36인데 강의 경력은 한 14년 정도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 시작했고요. 송파에서 처음 시작했고 이제 송파에서 반포로 갔고 반포에서 대치로 갔고 이제 이번에 대치에서 목동이랑 같이 여기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강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강사입니다. 네. 일단 연간 커리큘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뭐 12월 말부터 3월 초가 겨울방학 커리큘럼인데 제가 이제 재수학원을 조금 오래 있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사회탐구를 1등급 받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대부분 다 뭐 이야기를 해보면 6월, 9월에는 다 맞았다. 뭐 기출을 보면 다 맞다. 그런데 정작 수능에서는 3등급, 4등급이 나와요. 실제로 사회탐구는 한 문제만 들려도 3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수생과 고3의 차이는 뭐냐면 학습량이거든요. 실제로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이랑 고3들의 차이가 한 12년, 13년, 12년과 13년 정도의 차이인데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이랑 1년 8개월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 훨씬 더 애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재수학반 학생들은 이제 한 2월 초부터 쭉 사탐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고3들을 보면 겨울방학 때 이제 국영수 하느라 다들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들어가고 또 내신 끝나면 또 학종 써야 되고 너무 바빠다 보니까 수능사회탐구를 잘 준비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실제로 좀 어설프게 알고 대충 보고 단어 위주로만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수능에서 실패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일단 겨울방학 때 사회탐구, 저는 뭐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사회탐구 수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3학기 수업 때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수업을 하면 이미 애들은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고 저랑 같이 뭐 하고 있냐면 책 두꺼운 거 가지고서 사상과 원종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1등급을 받을 친구들이에요. 근데 고3들은 그런 양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일단 미리 먼저 개념 수업을 좀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중간에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수능 특강이랑 그다음에 기출 분석, 연계 교재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 충분히 재수생들 따라잡을 수 있고요. 또 뭐 강의 평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개념 교재 구성이거든요. 뭐 처음에 이제 개념 확인 수업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들을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부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 리부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원전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 리부어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제 어투로 그냥 다 필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수업 마지막에는 이제 OX를 합니다. 그래서 OX를 해서 이제 뭐 확인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념 교재 하나랑 그 문제 교재가 같이 나가고요. 문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 700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일단 숙제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가지고 와서 그
그 파트에서 상중하로 난이도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많이 틀리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제 조교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심화된 문제를 주는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율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길게는 안 할 생각입니다. 한 2시간 정도만 하고요.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는 저랑 조교랑 같이 투입되어서 질의응답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 과제 확인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어디 부분들이 틀리는지 어디가 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분석, 그러니까 뭐 사회탐구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뭐 대부분 애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냥 기출을 그냥 반복해서 풀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19학년도 6월에 리뷰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나왔던 리뷰어 문제였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리뷰어의 책, 도덕적인가 비도덕적 다이라는 책을 제대로 안 읽고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A, B, C는 실제로 리뷰어의 원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리뷰어에 대해서 그냥 대충 수업을 하고 리뷰어 이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어 원전에서 사람과 평화라는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호소했다. 이 사람이 톨스토이거든요. 그럼 톨스토이에 대해서 리뷰어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은. 왜냐하면 이런 해설서들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도 식민지배 반대해서 비폭력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그럼 이거는 간디거든요. 간디가 영국에 대해서 비폭력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건데 대부분 다 비폭력 좋은 거야 라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리뷰어의 원전을 보면 폭력적인 강제력이든 아니면 비폭력적인 강제력이든 그러한 강제력은 또 다른 사회 해악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비폭력적인 불매운동을 했다가도 영국인들에게 생길 위협을 했으니까 이건 영국인들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져다 준 거다 라고 설명을 했고 실제로 올해 10월 모의고사에서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 학생들은 비폭력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폭력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해줬고 그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킬러 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과율이나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은 그 보기 하나 가지고 애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 보기 하나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다 원전에 기반해서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런 공부들을 좀 더 필요한 거죠. 네. 수강 후기인데요. 이거는 너무 강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번에 강한교육에서 3차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코멘트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점수만 찍고 마는데 실제로 저는 애들이 글을 되게 많이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대부분들이 원전 심한 수업이 최고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머무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좀 더 이제 확대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더 성장을 할 거고요. 절대 머물러 있는 강사가 아니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충분히 제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윤리랑 생활학 윤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지리 영역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께서 전공이 아닌데 왜 가르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강한교육이라는 대치 재수학원에서 제가 지금 윤사생윤 지리 두 강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인데 이제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들어오신 분들이 저만 못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리를 맡고 있었던 거겠죠. 네,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지리를 수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사회탐구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요 빨리 끝낼 건데 사회탐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이냐 라는 거 궁금하시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개별적으로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것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탐구 과목 학습 전략 말씀해 주실 선생님 모셔볼게요. 저희 생명과학이랑 화학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솔베이 과학전문학원에 계신데 연평균 대기자가 300명 이상이시고요. 지금 형설학원에도 출강 중이신 임소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과학 가르치고 있는 임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 순서 같은데 어머니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얼른 진행해 드릴게요. 저 일단 그 어머니들께서 학원 오시면 제일 많이 이쯤 돼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보통 이제 과탐 뭐 선택해야 되냐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금 드린 거에 보면 뭐 등급 컷에서 표준 점수를 어떻게 해야 잘 맞냐, 이걸 선택해야 되냐, 내신에서는 뭘 선택해야 되냐 되게 많이 물으세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과탐 그러면 내신 1학기 때 있으니까 그러면 수능은 7월에 내신 끝나고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물으시고, 저한테 와서 그 이제 사설 문제라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EBS 이런 거 말고 뭐 대성학원,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이투스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사설 문제를 풀어야 되냐 안 풀어야 되냐 이런 것도 물으시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빨리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과탐 어떤 거 해야 되냐. 지금 자료 드린 거 좀 보시면 이게 작년 등급 컷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슬러시 해놓은 게 원점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표준 점수. 1등급에서 보통 만점 받으면 뭐 66점, 물리원 같은 경우는 표준으로 66점을 받게 되는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구과학 원점 보시면 74점이잖아요. 다른 것보다 아무리 못해도 7, 8점이 높죠. 그럼 제일 많이 와서 물으세요. 학생들도 진짜 많이 물어요. 지구과학 해야 되냐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해서가 아니라 이걸 하셔라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 너네가 제일 좋아하고 니네가 제일 할 수 있는 거 해. 이거 1년 가야 되잖아요, 언니. 지구과학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어머니들은 보통 과학은 그냥 암기니까 다 외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런 친구들한테 무작정 지구과학 하라 그러면 진짜 남들 점수에 밑밥 깔아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진짜로 하고 싶어하고, 그래야 1년 동안 어려운 거 나와도 하죠. 보통 과탐을 물, 화, 생, 지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물리화학은 과학의 그 기초가 수학하고 철학이잖아요. 수학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생지 쪽으로 오면 암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인데 암기가 전혀 없진 않겠죠. 근데 그 암기 양이 엄청나요. 일단 제가 화학을 가르치니까 화학 문제를 좀 보시면, 오늘 이거 지금 9월 거예요. 제가 다른 거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9월에서만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거 화학 같으세요? 이거 누가 봐도 수학이죠.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 3가지만 갖고 온 거고요. 보통 화학에 이런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8문제쯤 등장해요. 근데 물리는 더 많겠죠, 계산이.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은 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나 암기는 싫은데 나 진짜 수학은 좋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학이나 물리가 유리해요. 자, 그리고 그럼 생명은 좀 암기 아니냐. 요게 생명 문제예요.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왜 생명이 제일 어려운 게 유전 파트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유전 파트거든요. 유전에서 이게 지금 다 한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유전 파트가 9월에 6문제 나왔더라고요. 6문제 중에서 3문제가 쉬운 거고, 나머지 3문제가 요렇게. 그럼 생명은 3문제만 어려운가 보다. 아니요, 이거 말고 근수축에서 계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에도 계산 문제가 적어도 5문제에서 6문제는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어렵게. 자, 그러면 지구과학은 솔직히 계산 문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암기만 하면 되지 않냐? 저는 지구과학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보여드리려고 지구과학 검색을 해서 자료를 좀 하나 퍼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다른 학원에도 있으니까 거기 지구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이거 좀 봐달라고. 이거 지구과학 진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지구과학 내용인 건데, 애들이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구과학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19장을 퍼왔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다 외워야 돼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뒤는 없는데요? 뒤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19장을 퍼왔는데 이거 말고 뒤가 더 있대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아주 완벽하게 암기할 게 아니면 지구과학 이 점수 안 나와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나 암기 싫어요, 엄마 이러는데 계속 그거를 강요해봤자 점수 안 나와요.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진짜 꿀조합이에요. 진짜로.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화투, 생투, 물투, 지투 이제 고3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거, 견딜 수 있는 걸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행인 게 밑에 보시면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고3 되는 친구들이죠. 원래 그 다 상대평가였고 학교에서 만약에 선택 인원이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절대평가로 돌려줬는데 입시가 바뀌어서 이 친구들도 다 이제 성취도 평가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걸로 점수 잘 받으면 등급 이런 거 거의 없이 그냥 분포 비율만 나타내줘요. 성적표 자체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전 상대평가처럼 1등급, 2등급 없으니까 그냥 애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시켜주시는 게 저는 뭐 어떤 입시 설명과 설명 들으면 무슨 소리냐, 표준 점수 높일 수 있는 거 가져가야지 이러는데 그럼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구과학 왜 이러냐면 제일 많이 봐요, 언니. 애들이 보통 물리화학 하다가 생명과학 하다가 한 7월 이후까지 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나 안 할래, 나 지구과학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응시 인원수가 작년에 14만 명이었어요. 물리가 5만 명 정도 되는데 지구과학 14만 명이면 제가 평가원 출제자면 얘네 등급 갈라야 되잖아요. 문제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몰리지 않도록 그냥 애들 좋아하는 거, 그게 저는 꿀조합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아까 사실 그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1번하고 이어져서 과탐 수능 준비, 그러면 1학기 때 내신 하다가 7월에 기말고사 끝나면 그때부터 요이 땅 하자. 7월부터 하면 어머니 7월에 바로 과탐 이거 수능 준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 많이 아실 텐데 7월, 8월에 애들 뭐 쓰죠? 원서 써요. 실제로 애들 오면요, 7월, 8월 이때는 애들 왔는데 숙제도 못 해오는 게 다반사고요. 눈이 뻘게 갖고 잠도 못 잔 채로 와요. 원서 쓰느라고. 그러면 원래 1월부터 시작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7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7, 8월은 어영부영 하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하는 게 8월 말, 8월 중순 그때부터 해도 3개월 못 끝내요, 언니. 수능이 아무리 과탐이 국어나 영어나 아니면 뭐 수학보다는 쉽다고 해도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1학기 때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고 더군다나 과학은 아무리 못해도 3, 4과목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학원 다 다니란 얘기냐. 뭐 이 중에서 경제적으로 다 이제 부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내 자식이 4과목을 다 다닌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저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1학기 때 내신이 중요하면 내신만 다녀. 대신에 제발 수능 놓지 말고 와. 그래서 저는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 1학기 때 내신 할 때 화투생투 하는 애들 너 수능 1 하고 있어? 수능 1 화학 하고 있어? 생명 하고 있어? 물리 하고 있어? 계속해서 잔소리 해줘요. 이거를 어머니들께서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내신을 하면서 수능도 아이가 적어도 수능 특강이나 뭐 아니면 자이나 마더텅이나 이런 기출문제 하나 정도는 끝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7월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 얘네 정말 힘들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제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학원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연대 글로벌에서 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딱 이렇게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울더라고요. 엄청 펑펑 울고 그 어머니도 저한테 몇 번을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가 언어도 1등, 그러니까 국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 다 1등 나오는데 과탐만 3, 4등급인 거예요. 못하는 애가 아닌데. 제가 계속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얘가 늦게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 아무리 그동안 과학을 잘했다는 애더라도 1학기 때 내내 놔버렸으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미친 듯이 애도 미친 듯이 파줬고 다행히 이제 이 일을 받아서 연대 이렇게 붙긴 했는데 진짜 힘들어해서 이 친구가 지금 제 조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야, 너 1학기 때 내신만 망해. 수능도 해야 돼. 수능도 해야 돼. 지가 오히려 그러고 돌아다녀요. 이거를 해서 저는 이제 내신도 하셔라 수능도 하셔라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에 1학기 때 내신 챙기실 때 수능도 꼭 같이 챙겨서 집에서 계속 잔소리 해주시고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수능 사설 이거 뭐 EBS 문제야 당연히 풀리시죠. 근데 그거에다가 어느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문제 갖고 와서 이거 뭐 고난이도라더라 풀어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고 애들도 저한테 갖고 와요. 이거 풀고 싶다고. 근데 사설은 사실 저는 이거는 반은 정답이고 반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애가 2학년 때 이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풀었고 기출문제도 웬만한 거 다 풀고 그냥 1등급 나온다. 모의고사 봐도 그냥 다 1등급 나온다. 그러면 그냥 사설 풀어야죠. 네, 고난이도거든요. 더 고난이도예요. 생명 문제 중에 비분리 파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유전에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하는 건데 원래 수능에는 한 3년 전까지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2분열에서 안 일어나는 문제가 났어요. 또는 1분열에서 비분리가 안 일어났으면 2분열에서는 꼭 일어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근데 사설은 이미 한 3년 전부터 1분열에서도 비분리, 2분열에서도 비분리 이게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럼 사설 풀어야겠네요. 그랬으면 사설을 풀어야 되는 애들은 3, 4년 전에 이미 풀고 있었어야죠. 그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와서 우리 애가 EBS도 못 푸는데 교육청 문제도 못 푸는데 사설 풀고 있으면 걔한테는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과부하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과부하를 줘서 결국에 애가 나 안 해. 안 해가 돼요. 난 안 되나 봐요.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은 저도 풀려요. 애들. 어떤 애들 풀리냐면 9월, 10월 모의고사가 안정적으로 1등급 계속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제가 따로 불러서 나랑 같이 이거 문제집 풀어보자. 이거 되게 고난도인데 이거 풀어도 너 지금 되게 점수 쇼크 받을 거야. 그런데 상관하지 말고 풀어.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수능 때 수능 문제가 쉬워요. 되게 쉽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지금 모의고사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한테 사설 문제 던져주면 나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판단을 할게요. 나중에 보내주시면 넌 사설 풀어도 돼. 아니다. 우리 조금만 더 늦게 가자. 이렇게 판단을 할 테니까 무조건 사설 문제에 계속 아이들한테 갖다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그래서 밑에 그 뒤에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넣어놨는데 제가 아직 원장님한테 제가 언제부터 여기 수업할지 못 들었어요. 그 정규 수업반 1월부터 시작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보통 프로그램이 이래요. 여기 수능 특강하고 기출문제집, 수능 완성 기출문제집 이렇게 돼 있는데 기출문제집 같은 거 아니고요. 다른 거 2번 풀려요. 2번 정도는 풀려야 돼요. 2번 정도는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내년이니까 2022학년도를 대비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모의고사 정복이라는 게 뭐냐면 3월, 4월 봤던 모의고사를 저랑 같이 푸는데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면 잘 받을 것 같죠? 근데 애들이 시험지를 보면 당황을 해요. 제 시험지에 뭐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이게 분명히 봤던 문제인데 점수가 제대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그다음에 고난도 모의고사나 사설 문제는 이제 되는 친구들 풀릴 거고 밑에 클리닉이라 돼 있는데 저걸 애들이 좀 좋아해요. 뭐 하냐면 저날은 저랑 같이 10시간 이상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잘하는 친구들은 5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집에 가기도 하는데 10시간 저는 애들이 버텨주면 12시간도 같이 있어요. 저게 뭐냐 수업을 하다 보면 숙제를 매번 꼬박꼬박 해오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학교 다니면서 내신도 챙겨야죠. 뭐 학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뭐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숙제를 못하고 뛰어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미 수업을 다 지나갔는데 나중에 또 질문하기가 뭐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도 전화하라고 시키거든요.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화를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 하루 종일 저랑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풀고 모의고사 보고 질문하고 풀고 모의고사 보고 하는 거거든요. 저거를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할 때마다 좋아하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도 겹치고 그래서 제가 한 5번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느끼는 게 한 번 이렇게 하루 한 번 하고 나면 점수가 훅훅 올라가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안 풀렸던 문제를 그날 하루 다 해결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클리닉 시간을 제가 2번 이상 열어줄 거고, 이거는 수능이 이렇게 되고요. 내신은 고3이니까 화투 생투 개념 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학교 난이도에 맞는 내신 대비. 왜냐면 생투 화투 이제 아이들 내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무조건 어렵게 내지 않으실 거예요. 어차피 내신이고 지금 보셨다시피 성취도 평가기 때문에 안 어렵게 내실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되게 문제 어려운데 그거 들이댈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신 문제집 정도만 해줘도 되는데 학교 난이도를 좀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제가 쭉 훑을 거예요. 보면서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내신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24시간 그 다음에 365일 관리라고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여기 앉아서 너네가 수업 듣는 이 시간이 과학 시간이 아니라 학교에 있던, 학원에 있던, 독서실에 있던 니네가 과학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과학 시간이야, 다. 그러니까 하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제발 나중에 질문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찍으라고. 지금 당장 하다가 안 되면 그거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수업하고 있지 않을 땐 너네 다 질문해 줄게. 그래서 저는 그냥 해설 있는 거 찍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손으로 써요. 말하듯이, 제 말하듯이 손으로 써서 아이들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보내주거나. 그래서 거의 24시간, 아무리 못해도 24시간 내에 365일 쉬는 날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너네도 공부 쉬지 않는 것처럼 나도 공부 안 쉰다고. 계속해서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주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이거 믿고 맡겨주시면 일단 애들 점수, 애들 등급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가르치니까요. 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